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어셋을 가지고요. 이제 스파크 작업을 좀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속도를 이렇게 적당한 위치로 이렇게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다시 이렇게 속도를 만들어 주고요. 자, 이제 팝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이 벨로시티를 가지고 파티클을 이미팅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팝 네트워크 이렇게 달아주고요. 자, first input 요 소스 노드에 가셔서요. 자, 팝포스 컨스탄트 벌스를 한 250 정도만 주도록 할게요. 자, 250 정도 이렇게 주도록 하고요. 라이프는 이제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오래 파티클이 남아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 0.25, 0.25 이 정도만 해서 이제 바로 죽는 애들부터 랜덤하게 한 수명이 0.5초 정도 갖는 애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파티클들이 이렇게 이미팅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그냥 튀어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력을 받아서 떨어질 수 있게 요 밑에다가 팝포스 노드 하나를 달아서 마이너스 50 정도 이렇게 중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앰플리튜드도 한 50 정도 줘서 조금 랜덤하게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둔 요 이니셜 벨로시티를 주는 요 어셋에 가서 이제 벨로시티 멀티플라이를 50 정도만 이렇게 좀 세게 올려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위로 솟구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속도를 보면은 이렇게 랜덤하게 벨로시티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스파크가 방출할 때마다 이 속도가 계속 일정한 방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랜덤하게 바뀌게 하기 위해서요. 자, 이쪽에 옵셋 값에다가 y에다가 $F 이렇게 익스프레션을 하나 넣어 주셔서 이제 이게 매 프레임 이렇게 변할 수 있게 속도 값들이 매 프레임 바뀔 수 있게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자, 이제 팝넷으로 가서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은 이렇게 스파크들이 이 방향 저 방향 이렇게 매 프레임 다르게 이제 랜덤하게 방출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팝 네트워크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건 시뮬레이션이고요. 이런 시뮬레이션은 항상 이렇게 첫 프레임부터 계산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 wrap output geometry output node 이렇게 달아서 캐시를 항상 만들어 줘야 되고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랜드 프레임 레인지로 이름을 스파크 정도로 해주고요. 자, GO에 여기를 $OS 폴더에 $OS.F4 4자리.visual.sc 자, 이렇게 해서 캐시를 이렇게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 로드 하나를 다시 만들어서 카피 파라미터 relative reference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요, 이제 캐시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컬러를 넣어줄 건데요. 이 컬러를 이제 스파크 컬러니까 이제 주황색 톤으로 넣어줄 건데, 자, 그냥 같은 주황색으로 넣어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지만, 뭐 스파크가 뭐 파랑, 노랑, 뭐 빨강 이렇지 않아서 뭐 그냥 단색으로 써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요. 이제 약간 색깔에 랜덤 값을 좀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트리뷰트 랭글로 살짝 랜덤을 줄 건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랜덤 값을 주게 되면은 그 빨주노초 파남보 막 너무 다양하게 나오니까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폭죽 작업했을 때 했던 것처럼 램프를 이용해서 좀 랜덤 값을 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CD는 이렇게 해놓고요. CD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램프 파라미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채널 램프라는 함수가 바로 램프 파라미터를 만들어주는 함수고요. 여기에다가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그 램프의 어느 지점에 값을 가져올 건지를 이 뒤에다 적어주면 돼서 이 뒤에다가 랜드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랜덤 값을 넣어주면 될 거예요. 자, 이 랜드 함수는 우리가 이 안에다 시드를 넣어주는데요. 파티클 수업 시간에 이제 그 역시나 폭죽 수업 시간에 잠깐 폭죽이 아니죠. 눈 작업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파티클에서 랜덤 값을 쓸 때는 언제나 항상 반드시 ptnom이 아니라 id를 써줘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떨리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이렇게
아이디에다가 적당한 시드를 넣어서 이렇게 컬러 램프를 넣어주고요. 이제 램프 파라미터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플룻 램프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색깔이 검은색에서 하얀색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램프에 이런 플롯 램프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건 컬러 램프인데요. 램프의 타입이 여러 개가 있지 않아요. 램프 함수는 ch 램프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 에디트 파라미터 인터페이스에 가서 이 파라미터를 플롯에서 컬러 타입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변경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색을 적당히 이렇게 넣어주면 이 색상에 맞는 이런 랜덤 레인지로 이렇게 컬러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파라미터를 한번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삭제를 해볼 거고요. 딜리트 파라미터. 자, 우리가 이렇게 에디트 파라미터 이런 거 없이 그냥 한 번에 컬러 램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ch 램프 앞에다가요. 이렇게 벡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해서 벡터를 앞에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제 만들어 보면 이렇게 컬러 램프로 같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무슨 뭐 ECH 램프가 뭐 무슨 기능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이 코드를 분석해서 이렇게 램프를 만들 때 요 앞에 벡터가 있으면 이렇게 만들겠다 뭐 이런 거라서요. 자, 이게 왜 이걸 따로 설명을 하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띄어쓰기만 넣어줘도 이 똑같은 함수인데도 보면은 이렇게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백스식 자체는 띄어쓰기를 하나 안 하나 상관이 없지만 요 버튼이 얘를 읽어올 때 요 ch 램프 바로 앞에 벡터가 있으면 이 컬러 램프로 가져와 요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라 컨트롤 Z. 자, 요렇게 띄어쓰기도 없이 붙여줘야 이렇게 벡터 이렇게 함수 이렇게 붙여줘야 이렇게 컬러 램프로 바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게 귀찮으면요 아까처럼 이런 거 쓰지 말고요 그냥 여기서 수정을 해주셔도 돼요. 자, 이제 색상을 스파크니까 오렌지 톤으로 좀 만들어 주고요. 의외로 이렇게 컬러 레인지를 많이 쓰는 것보다는 약간 차이가 나는 게 더 자연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진하게 해주고요. 이쪽은 약간 연하게, 대신 이건 좀 세츄레이션을 빼볼까요? 살짝만. 그래서 이 정도 레인지로. 너무 연해졌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조금만 빼주고, 이쪽이 잘못 들어갔군요. 여기는 좀 진하게 다시. 이 정도 레인지로 한번 스파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컬러를 램프로 이렇게 색상을 잡아줬고요. 이제 렌더링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기에다 널 노드를 하나 달아서 아웃 이렇게 해서 밖으로 빼주고요. 자, 요거는 이제 꺼주고 여기다 이름을 바꿔줄게요. 스파크. 자, 렌더 걸기 위한 노드로 이렇게 렌더 노드를 하나 분리해서 자, 렌 스파크 이렇게 해주고요. 가서 obj 머지로 스파크 노드에 있는 요 아웃 노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왔고요. 자, 이제 렌더를 걸 때 이제 쉐이더를 정해줘야 되겠죠. 스파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광원의 영향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뭐 빛이 이쪽에서 오다고 스파크에 그림자가 생기고 이러지 않죠. 그래서 눈 작업했을 때처럼 글로우 쉐이더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자, 그래서 글로우 쉐이더를 넣어서 한번 쉐이딩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터리얼 팔레트에 가서요, 아래쪽에 유틸리티 쪽에 글로우 쉐이더를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그냥 이렇게 디폴트로 놔둘게요. 여기에 보면은 틴트 위드 포인트 컬러라고 기본적으로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요 CD에 들어있는 요 컬러 값을 직접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아웃 노드에 가서 이제 만트라 노드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카메라를 이렇게 랜드캠 여기를 락을 풀고 적당히 이렇게 다시 움직여서 한번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노드에 가서요, 오브젝트에 캔디데이트가 아니라 포스에다가 랜드캠을 넣어주고요. 이제 카메라는 랜드캠이 아니라 스파크, 랜드캠 이렇게 해서 렌더뷰에서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렌더링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보니까 사이즈가 스파크라고 하기에는 조금 큰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더 줄여줘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래서
OBJ로 가서 아까 스파크 이쪽에 가서 pScale에다 좀 랜덤 값을 줄 건데요. pScale은 랜드 id 시드 값 101 0.05에서 0.1 이 정도로 이렇게 랜덤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커진 애들이 커졌죠. 요거보단 조금 더 작은 게 좋으니까요. 자, 0.05에서 0.02에서 0.05 025에서 05 이 정도로 pScale을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조절이 된 걸 볼 수 있네요. 자, 스파크기 때문에 당연히 모션 블러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랜스파크에서요, 렌더의 샘플에 파티클이니까 이렇게 벨로시티 모션 블러를 주도록 하고요. 아웃노드에 가서 렌더링에 요 얼로우 모션 블러를 체크해 주면은 이렇게 모션 블러가 걸린 스파크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렌더링까지 좀 해봤는데요. 자, 오늘 같이 이렇게 랭그락은 좀 관계없지만 같이 해볼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커브 블러라는 거예요. 커브 블러. 자, 우리가 벨로시티 모션 블러를 배웠었는데요. 이 벨로시티 모션 블러의 가장 큰 약점은요, 그 모션 블러에 회전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떨 때 주로 쓰이냐면요, 헬리콥터를 보면요, 헬리콥터의 모션 블러는 이렇게 날개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원형으로 모션 블러가 생기게 돼요. 원형으로요. 그쵸? 자, 그러면 원형으로 모션 블러가 생긴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가 날개가 이렇게 매 프레임 이렇게 도는 거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원형으로 모션 블러가 생기는 건데요. 그러려면은 결국 이 지점들을 많이 가져오면 많이 가져올수록 정확한 모션 블러가 생기겠죠. 두 번만 가져오게 되면요, 이렇게 두 번만 가져오게 되면 모션 블러가 결국은 이렇게 직선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직선으로 생기게 될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모션 블러를 부드럽게 곡선으로 주려면요, 이 샘플 값이 많아져야 돼요. 이 샘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모션 블러는 방금 본 것처럼 파티클이 이렇게 이동한다 그랬을 때 1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 그랬을 때 샘플을 두 개만 잡으면 모션 블러가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생길 거고요. 샘플을 이렇게 여러 개를 잡아주면은 8개, 9개, 10개 잡아주면 이렇게 곡선으로 모션 블러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벨로시티 모션 블러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샘플을 여러 개를 찍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점에 있는 V 값으로 모션 블러를 주다 보니까 이 파티클이 아무리 부드럽게 움직여도 결국은 모션 블러는 직선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실제로 스파크가 원래 궤적이 막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굉장히 빠르게 이런 스파크일지라도 모션 블러는 이렇게 직선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스파크 실사 영상들을 보면요, 촬영된 영상들을 보면은 굉장히 가벼운 입자이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도 많이 받고요,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곡선으로 모션 블러들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실제 레퍼런스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스파크 터지는 거 촬영한 영상인데요. 물론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처럼 보이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속도가 좀 느려지거나 혹은 자, 요런 프레임들 보면은 요렇게 곡선으로 살짝씩 휘어지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관측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보면 요런 것들이 직선이 아니죠. 살짝씩 휘어 있고요. 조금 더 볼까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휘어져 있고요. 여기도 보면 요런 것들이 완전히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이렇게 모션 블러들이 이렇게 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게 유튜브라서 프레임 단위로 보지는 못하는데요. 이렇게 나중에 여기 보면 이런 왜곡들 보이시죠? 여기도 보이고요. 이 영상들을 뭐 MOV나 이런 걸로 묶어서 프레임 단위로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모션 블러들을 이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FX 작업에서 저 모션 블러가 직선으로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벨로시티 블러의 굉장히 약점이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곡률이 심한 스파크 작업들을 할 때는 예전에는 이렇게 트레일 기능들을 이용해서 직접 모션 블러를 만들어주고 이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커브 블러라는 굉장히 괜찮은 이제 기능이 나왔고요. 커브 블러의 원리는요. 벨로시티로 모션 블러 길이랑 방향을 잡지만 이제 벨로시티가 바뀌는 건 결국 가속도, 포스이기 때문에 그 포스 값을 가지고 이 곡선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면요. 자, 이 렌 스파크의 벨로시티 블러 대신에 엑셀레이션 블러라는 모션 블러 타입을 바꿔주고요. 엑셀레이션 어트리뷰트가 지금 엑셀로 돼 있는데 이거를 포스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트리뷰트는요, 팝에서 만들어진 포스라는 어트리뷰트거든요. 가속도 어트리뷰트죠. 자, 그리고 아웃로드에 가서요. 자, 이 커브 블러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인데요. 자, 포스 어트리뷰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느 정도 휠 건지, 그래서 곡선이기 때문에 샘플 값을 필요로 해요. 몇 단계를 확인을 할 건지요. 그래서 이 샘플 값을 좀 16 이렇게 많이 높여주고 나서 렌더 이렇게 눌러보면요. 이제 아까하고는 다르게 이 스파크 이 모션 블러들이 이렇게 좀 곡선으로 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살짝 이제 지금 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 직선이 아니라 살짝 휘어 있죠. 자, 그런데 요 정도면은 사실 거의 직선이랑 차이 없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포스를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는요. 실제 움직임과 관계없이 이런 커브의 곡률을 또 조절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스파크 요 노드에 들어가서요. 포스 값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포스에다가 예를 들어서 곱하기 10배 이 정도를 해주면은 자, 이제 이렇게 포스 값이 바뀌기 때문에 좀 세졌기 때문에 아까보다 좀 곡률이 늘어난 걸 볼 수 있고요. 50배 이렇게까지 해보면은 이제 상당히 많이 휘는 거를 볼 수 있겠죠. 자, 요 정도 속도의 요런 스파크쯤 되면요. 사실상 이 스파크가 다음 위치에 어디로 가고 이런 게 인지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포스 값을 정직하게 그대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도 아니죠. 20배면은 이렇게 꽤 좀 큰 숫자들을 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휘어주게 해줄 수도 있어요. 자, 얘가 꼭 이렇게 곡선으로 가서 휘는 게 보인다 이런 거보다요. 이렇게 전부 직선으로 돼 있을 때 굉장히 CG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파크 작업이나 이런 빠른 파티클 모션들 이런 경우에는 방금 본 것처럼 이렇게 포스를 이용한 엑셀레이션 블러가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랭글에 관해서 이제 좀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봤고요. 이제 간단한 예제들을 좀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벡터의 그 덧셈, 뺄셈, 그리고 유닛 벡터 이런 것들을 배워서 좀 그거를 좀 응용하는 작업들을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에 엑셀레이션 블러, 이렇게 커브 블러에 관해서도 좀 같이 배워봤습니다. 자, 과제를 조금 드릴 건데요. 자, 하나는요, 이렇게 글라인더라 그러죠. 이렇게 쇠를 가를 때 나오는 요런 스파크 작업을 좀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요런 커브 블러들을 좀 살려주는 게 요 매력 포인트고요. 이게 완전히 직선으로만 나오면은 사실 좀 느낌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런 추가적인 요런 레퍼런스에 보이는 요런 뭐라 그러죠? 이런 거를 요런 불티들은 뭐 작업을 한번 해보셔도 뭐 괜찮고요. 뭐 좀 어려울 것 같으면 패스해도 뭐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밥으로 작업해놨던 많은 작업들이 있잖아요. 우리 백스를 배우면서요. 그런 것들을 랭글 코드로 바꿨으면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랭글로 좀 변경을 해보면서 이런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밥 배웠을 때 우리 그 포인트 이렇게 블렌딩 되는 거 보셨었죠? 예, 그런 작업들 혹은 반딧불 작업들을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반딧불인데요. 다만 반딧불에 이렇게 깜빡깜빡 거린다던가 뭐 이런 색상이라던가 혹은 이제 지난 백스 배웠을 때처럼 이렇게 어디 벽이나 글씨 같은데 이렇게 샥 블렌딩 되면서 붙는다던가 뭐 이런 종류의 작업들을 해보셔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